자, 수열은 이제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정의부터 간단하게. 수열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입니다. 이게 수열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를 늘어놓은 거다라고 하셔서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원래는 어떤 함수라는 거야, 사실은.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있어. fx가 3x 이런 거 해볼까요? 3x 그럼 정의역에다 이제 자연수를 넣을 겁니다.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죠. 1, 2, 3, 4, 5, 6을 넣다 보면 f1은 3이 나오고 f2는 6이 나오고 f3은 9가 나오고 땡땡땡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수열은 결국에는 그 근본은 뭐냐면 함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함수에서 오는 거예요. 함수에서. 그럼 여러분이 아는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올 수 있는 거야, 사실. 그 중에 이렇게 생긴 얘는 이제 1차 함수죠. 1차 함수에서 오는 이렇게 생긴 수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냐? 잘 보시면 이것들의 차이가 일정하죠. 일정할 수밖에 없지. 직선은 기울기가 정해져 있고 일씩 커질 때마다 커지는 정도는 일정하니까. 그죠?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F1, F2, F3 대신에 우리는 A1, A2, A3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수열이라서 이름을 조금 달리 부르겠다는 거야. 그때 A, n번째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X자리에 1 들어간 게 너고 X자리에 2 들어간 게 너니까 당연히 이 식에다가 n을 넣은 게 AN인 3n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등차 수열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럼 여러분한테 사실 수열이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썼어. 4, 8 아니지 4, 9, 14, 19 네모. 너네 보고 네모 맞추라고 하면 못 맞출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맞추겠죠. 이거 못 맞추면 사고력 수업 안 다녔죠. 사실 사고력 수업 안 다녔어도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아 너는 24가 되겠구나. 이런 규칙성을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열은 어떤 숫자열의 규칙성을 관찰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숫자열이 지금처럼 일정하게 뭔가가 더해진다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더해지는 것 말고 여러분이 또 다른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게 가능할까? 뭔가를 일정하게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까? 얘는 선생님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든 걸까요? 30 곱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이런 수열을 우리는 등 비수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늘 할 수업 내용을 거의 다 했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얘기는. 그럼 등비수열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일정한 값을 계속해서 곱해요. 그러면 하나의 숫자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곱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차 수열은 하나의 숫자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더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하는 값이 꼭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왜? 직선의 기울기가 꼭 양수일 필요는 없거든.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곱하는 것도 꼭 양수로 곱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2 이런 걸 곱할 수도 있어. 그럼 2,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수열들도 등장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우리는 어디서 오냐면 1차 함수에서 오는데 등 비수열은 지수함수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완벽하게 지수함수에서 온다고 말하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지수함수는 그 밑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등차 수열은 100% 다 1차 함수에서 옵니다. 즉 이 1차 함수랑 대응되는 아니지 이 등차 수열과 대응되는 1차 함수를 반드시 찾을 수가 있어. 근데 등비 수열은 다 지수함수에서 왔다고 말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등비 수열은 지수함수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어. 어떤 게 있어? 공비가 요 곱해지는 게 뭐가 되면? 밑이 음수가 되면 우리는 지수함수가 정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x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의가 된다는 거야. 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에 n승 이런 건 정의할 수 있잖아. 그지? 이 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간 건 괜찮잖아. 하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2에 x승 이렇게는 정의를 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수함수는 이제 밑이 0보다는 커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이 1차 함수를 잘 해결을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1차 함수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어렵지는 않단 말이야. 1차 함수라는 거는 직선이니까 그 직선에서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다고 그거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요게 이제 기본적인 함수와 그 다음에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등차 수열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등차 수열 우리가 이쪽에서 함수로 표현하는 거를 요 수열 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a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n번째 항을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처음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땡땡땡 an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일정한 값이 곱해지는 거죠. 그 곱해지는 것을 보통 D라는 문자를 사용을 하고, 요 곱해지는 녀석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더해지는 녀석 이름을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됩니다. 공차. 그래서 n번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항인 A1에다가 공차가 한 번에 몇 개를 더하면 AN이 나올까요? 공차 몇 개 더해줘야 되겠어? 1부터 n까지니까 n 마이너스 1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너의 일반항이에요. a1 더하기 n 마이너스 1 d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야. 첫 항부터 우리가 더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 자체가 너무 사실은 편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첫 항을 기준으로 식을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여기가 꼭 1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내가 2부터 찾아가면 안 될까? 내가 만약에 A2를 알아. 그럼 여기서 AN을 표현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공차를 몇 개를 더하겠어, 여기부터는? 이렇게 가면 N 마이너스 2개를 더하면 되겠죠, 맞아요? A2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즉, 내가 임의의 K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K번째 대선 AK에다가 N 마이너스 KD를 더해서 AN을 표현할 수도 있고, 다시 AK를 2항을 시켜서 AN 마이너스 AK는 N 마이너스 K개의 공차예요 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일반항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은 등차 수열은 이렇게 한끼리 서로 빼서 뭔가를 찾아낸다고.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A 3이 5고 A 6이 20인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얘는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인데 그랬을 때 A 10의 값은 얼마겠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이 너를 빼주면 공차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관점 자체를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불편하잖아. 수열이라는 용어가 지금 생소하니까. 근데 뭐라고 생각하면 편하냐면 1차 함수 혹은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직선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는 야 3,5랑 6,20을 지나가는 직선이 1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랑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함수를 해결할 줄 알면 당연히 등차 수열은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짜리가 나와요? 암산되죠? 기울기 얼마 나와요? 기울기 5짜리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4 커졌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20 커져야 되니까 답은 40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즉 등차 수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직선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를 뭐 내가 직선으로 하지 않고 등차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빼주면 돼요. A6에서 A3 뺀 게 15인데 얘가 곧 3개의 공차다. 이렇게 6 빼기 3D. 그러니까 D는 5고 그럼 A10이라는 거는 다시 A6에서 찾아주시면 20에다가 6에서 10까지는 4번 가는 거죠. 공차를 4개 이렇게. 여기 답이 똑같이 40이 나옵니다. 요게 일단 가장 첫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고, 자, 두 번째. 총 3가지를 가르칠 건데 두 번째는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예요. 등차 중항은 뭘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항이 여러 개가 있을 때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AN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3개의 이웃한 항을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너와 너의 관계는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AN 플러스 1에서 공차를 한 개를 뺀 걸로 쓸 수 있어요. 자, 이쪽은 AN 플러스 1에서 공차를 한 개를 더한 개로 써도 괜찮죠, 그죠? 가운데 있는 AN 플러스 1에서 공차 하나를 빼면 AN이 나오고 하나를 더하면 D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를 AN과 AN 플러스 2를 양옆에 있는 거를 서로 더하시면 2배의 AN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요게 2개 더해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D고 하나는 플러스 D니까 둘을 더한 게 이렇게만 2개가 남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AN과 AN 플러스 2의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고. 2개의 사이에 있는 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만 등차 중항이 가능하냐면 간격이 이렇게 일정할 때만 가능해요. 일식 차이 나죠? 예를 들면 너랑 이런 건 등차 중항이 당연히 아니겠지. 간격이 안 맞는데.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등차 수열을 잘 하려면 1차 함수, 직선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하다는 거야. 2로 나눠주시면 얘는 두 점의 평균인 거죠. 평균. 그지? 그럼 함수값 입장에서도 f n 더하기 f n 플러스 2를 평균을 내보면 당연히 f n 플러스 1이 나오지 않겠어? 왜 그럴까? 직선 입장에서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지금? n 있고 n 뿔 1 있고 n 뿔이 있지. 둘에 중점이 되는 거죠. 중점. 즉 너와 너의 함수값의 평균이 당연히 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직선에서의 함수값을 뜻한다고. 더해서 2로 나눈다는 거는 중점에서의 함수값을 뜻해요. 그죠? 근데 그게 너의 이제 n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죠. 직선의 경우에는 함수값의 평균과 너의 평균에서의 함수값이 직선에서는 완전히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쓰이냐?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을 여러분이 접근할 때는 크게 2가지 방식이 가능해. 이렇게 첫 번째는 둘을 서로 빼서 풀어내는 방식, 두 번째는 서로 합을 해서 풀어내는 방식. 합을 해서 풀었을 때는 둘을 더한 것이 얘는 선생님이 완전히 이웃한 걸로 표현을 했는데 간격만 같으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사실은 A, N 빼기 K랑 A, N 더하기 K를 더하면 항상 2배의 A, N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즉 내가 꼭 반드시 이렇게 3개만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차 중앙이 아니라 너랑 이렇게 해도 등차 중앙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간격이 같으니까. 여기서 공차 2개 빼고 여기서 공차 2개 더한 거니까. 그죠? 이 차이 나는 간격만 일정하면 둘을 더한 게 항상 가운데 있는 거에 2배가 나온다고. 그게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너랑 너 2가지를 가지고 등차 수열은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상 예를 들어 볼까? 문제에서 이렇게 줬대. A, E, 너는 E, A, O 빼기 A, 3, A, 8. 8 안 할래? 10. 자,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문제에서 예를 들면
그리고 뭐 하나를 또 줬대요. 무슨 A 3은 뭐 5래. 이때 A 9를 구해볼래? 자, 이 정도 문제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그죠? 관계식 한 개 주고 그리고 A3 알려줬으니까 그럼 A9를 구할 수 있겠는가? 잘 생각해봐.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그 일반항의 구조가 A1과 n-1d, 즉 A1과 공차를 알면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실은 1차 함수에서 탄생한 녀석이기 때문에 1차 함수라는 거는 기울기와 y절편, 즉 ax 더하기 b꼴이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있으면 미지수 두 개를 가지고 풀어내면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식 한 개 있죠? 식 두 개 있지?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거를 여러 번 보고 풀어보라고 하면 수원을 이제 한 번쯤 배우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걸 뭘로 바꾸냐면 A1 더하기 D, 너가 A1 더하기 4D, A1 더하기 9D 다식 정리한 다음에 A1과 D의 관계식 한 개, A3 또 다시 A1 더하기 2D, 또 A1과 D의 관계식 한 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서로 뺀 거, 서로 더한 거는 형태를 단순화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해볼게. 잘 봐. 얘네끼리는 서로 빼져 있죠. 서로 빼져 있지만 두 개고 세 개지. 개수가 안 맞아요. 그러면 너를 한 개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니?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2와 10 사이에는 A, 6이 있죠. 즉 2A6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2로 나눌 수 있을까? 자,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A5에서 A10을 빼면 뭐가 나올까? 5 빼기 10D가 나온다는 거야. 항상. 다시 AN 빼기 AK는 N 빼기 KD가 나오게 돼 있어요. N이 K보다 클 필요는 없어 전혀. 자, 그럼 A5 빼기 A10은 뭐가 나오냐면 5 빼기 10D라서 마이너스 5D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A3이 5래매. 그럼 여기서 A3을 찾아간다고. A6에서. A6에서 A3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너에서 A6을 찾아간다고. 여기서 A6 찾아갈까? 5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3에서 6까지는 3개의 공차만큼 가면 되죠. 3D를 더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공차가 굉장히 쉽게 나왔고 끝났죠. 그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반적인 풀이, 즉 A1 더하기 N-1D를 가지고 다 노가다에서 연립하는 그 수고를 생각을 해보시면 풀이가 상당히 복잡했을 거라는 게 예상이 돼야 됩니다. 등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식의 변형을 토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단순화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나중에도 좀 쉽고 간단하게 잘 풀립니다. 처음 배울 때부터 잘 배워놔야 돼요. N-1D로 배우는 거는 이제 처음에 A1부터 찾아갈 때만 알려드리는 거고 정 도입 줄 게 없을 때, 써먹을 게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항상 그것만 가지고 풀어내시면 성장이 없어요. 자, 됐죠? 그래서 AN에 대한 일반항은 우리가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너는 그냥 이렇게 DN 더하기 P 이런 꼴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어차피 D가 공차이고 N이 너의 N에 관한 1차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D, P가 이제 Y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등차 주열의 일반항과 등차 중항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이따 볼 건데, 등차 수열에서는 사실은 이 두 가지보다는 뭐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냐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여기다가 정리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오늘은 등차 등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 어떻게 좀 줄여줄까요? 잠깐 꺼도 되지 않을까? 이제 좀 별로 안 덥지 않나? 그지? 더? 맞아요. 원래 애기들이 저기 몸에 체온이 높기 때문에 창문이 왜 열려있지 근데? 창문을 아예 열어볼까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창문이 열려있는 것도 약간 의외였는데 그러니까 밖에가 좀 시원하잖아. 괜찮은데? 그럼 창문을 좀 열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자, 여기부터는 이제 앞에서 했던 어떤 직선이라든지 어떤 뭔가 함수와 관련된 형태보다는 등차 수열 고유의 어떤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자,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A1부터 얘네를 쭉 더하겠다는 거야. 첫 항부터 더할 수도 있고 중간부터 더할 수도 있고 뭐 띄엄띄엄 더할 수도 있고 방식은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보통 등차 수열의 합은 S라는 기호를 씁니다. 요 SN이라는 거는 뭘 뜻하냐면 A1부터 항들을 쭉쭉쭉 AN까지 더하는 거를 뜻해요. 요게 이제 SN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개만 더 쓰자. 잘 생각해 보시면 A1과 AN을 더한 거랑 A2와 AN-를 더한 거는 서로 어떨까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얘보다 얘는 공차가 하나가 더 크죠? 얘보다 얘는 공차가 하나가 더 작죠? 그러면 공차가 하나 더 작은 거랑 공차가 하나 더 큰 거를 서로 더하면 당연히 원래 거랑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선 입장에서도 둘의 중점은 어차피 너와 너의 중점이랑 서로 같죠? 왜냐면 x좌표의 평균이 서로 같기 때문에 같은 데서 중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합이 어떤 일정한 대칭성을 가지는 구조를 띠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직선으로 보여드리면 1, 2, n 1, n 이렇게 있다고 하면 너와 너의 중점도 여기 있을 것이고 너와 너의 중점도 어차피 여기 있겠죠. 그죠? 간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이 일정하게 나오고 그래서 요 SN에 대한 증명을 등차수열에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면 얘를 두 번을 씁니다. 근데 어떻게 쓰냐면 너를 다시 거꾸로 써줘요. 이렇게 AN부터 A, 2, A1 자, 요렇게 쓰고 양변을 서로 더해줍니다. 더해보시면 좌변 ESN이 나오겠죠?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 A1 더하기 AN 근데 요렇게 생긴 게 내가 요렇게 더하나 요렇게 더하나 그 다음 거를 더하나 너를 더하나 너를 더하나 얘네끼리 어차피 다 같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개수가 몇 개냐면 정확하게 n쌍이죠. 곱하기 n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그래서 SN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요 2분의 A1 더하기 AN이라는 요 요소가 있는데 어차피 요게 항상 서로 같죠? 이렇게 더한 게 AN이고 그럼 요 K 값은 뭐가 나가는 거예요? AN-1 더하기 AN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AN-2 더하기 AN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1 더하기 AN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를 조금 일반화를 할 수도 있어요. A, K 더하기 A, N 빼기 K 플러스 1 나누기 2로 바꿔도 전혀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와 너의 X좌표의 평균도 2분의 N 플러스 1이 되죠. 너가 1, N, K가 2가 되면 너가 2, N, 마이너스 1,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는 보통은 뭘 가지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되냐면 이런 식의 어떤 대칭성을 가진다라는 점을 가지고 출제가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첫 항과 마지막 항만 구할 수 있으면 둘을 더하고 2로 나눠서 전체 n을 곱하시면 돼요. 근데 요 2분의 an, 1 더하기 an을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항의 평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항들의 평균. 전체 그 항들의 평균값이 저만큼이라는 거야.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고 2로 나눈 값. 그럼 그 평균값에다가 항들의 개수를 곱하면 전체 합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A 3은 뭐 6이고 A 12 뭐라고 할까? 7 갔으니까 21대 이때 S 10 뭐 5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AN이 구해지고 AN이 구해지면 AN을 가지고 A1, A15를 구해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내가 S15를 구하기 위한 재료를 생각을 해보면 저식에서 2분의 A1 더하기 A15 곱하기 항의 개수.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거는 A3과 A10을 알아요. A1도 A15도 몰라요, 얘요. 그럼 내가 굳이 A1과 A15로 만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누구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할까? 둘 중에 하나라도 너로 대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편의상 앞에 거를 A1을 A3이라고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자리는 누가 와야지만 A1 더하기 A15와 같을까요? A13이 되겠죠. 왜? 1 더하기 15는 16이죠. 그 값만 일정하면 돼요. 3이 됐으면 너는 13이 돼서 합이 16으로 일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아까 되게 열심히 했던 이렇게 생긴 등차 중앙 형태 아니야? 그죠? 사실은 얘는 뭐라고도 불러도 돼요? A 6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뭔 소리요? A 8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3, 16, 13 더하면 16이죠? 16의 정 가운데 있는 건 8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A8로 바꿔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도 되고 A3을 알면 A3에다가 A13을 더해서 2로 나누고 15를 곱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냥 바로 A8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형태에 대한 구조적인 변형을 여러분이 좀 능수능란하게 할수록 등차 수열은 문제가 아주 간결하고 쉽게 풀려요. 자, A8은 얼마가 될까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7만큼 커지는 동안에 함수값은 14 커졌죠? 그러니까 공차는 얼마짜리예요? 공차는 2짜리죠. 공차는 곧 뭐다? 직선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공차가 2짜리인데 A8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디서부터 찾아가는 게 편해? 10에서 찾아가는 게 편하잖아. 얼마만큼씩 오면 돼요? 20 가면 얼마 나와요? 16 나오죠? 답은 16 곱하기 15.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 등비 수열에 비해서 여러분이 조금 유연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가 일반 한 가지 풀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근데 그 숙련도에 따라서 되게 풀이가 간결하고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요게 등차 수열의 합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자, 두 번째. 등차 수열이 아까 선생님이 A, N이라는 요소를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AN을 DN 더하기 P 뭐 이런 꼴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저식에다가 넣어보시면 SN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자 A1이라는 건 1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D 플러스 P 더하기 DN 플러스 P 곱하기 N 이렇게 생겼다고. 사실은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2분의 DN 제곱 더하기 이 자리가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문자를 놓을게요. Q, N.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SN. AN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이 둘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와 뭐의 관계를 이끌어내기가 되게 좋냐면 AN에서 SN을 찾아가고 SN에서 AN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게 수월해요. 무슨 얘기냐? 너네한테 예를 들어 AN을 이렇게 줬대. 너가 2N 더하기 1이야. 자, 그랬을 때 SN을 좀 구해달래요. SN을 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S10을 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냥 SN10을 구해달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SN은 분명히 이런 형태라는 거야. 그럼 잘 봐. 둘의 관계는 어느 부분을 잘 보시면 되냐면 이 부분 최고차의 개수가 항상 절반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너의 절반이 항상 네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여기가 2분의 D가 됩니다. 이렇게 전개식에서 관찰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정의상 A1과 S1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SN이라는 거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이지, 그지? n이 1이 된다는 건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S1과 A1은 SN의 정의상 서로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 더한 거랑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n에다 1 넣은 게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관계에다가 D 플러스 P랑 2분의 D 플러스 Q가 서로 같다. 이렇게 이용을 해서 바로 SN을 구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an이 2n 플러스 1이면 sn은 뭐라고 쓸 수 있지? 처음에 최고차항 계수는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죠. 1 곱하기 n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qn인데 q자리는 요렇게 더한 거랑 요렇게 더한 게 같아야 돼. 뭐가 나와야 되겠어? 2가 나와야 돼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an을 가지고 sn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동일한 방식으로 sn으로 an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sn이 이번에는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응? 3n제곱 해야지.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너를 구해볼게요. 항상 뭐부터 찾아주냐면 요거 개수부터 맞춰줄 거야. 자, 개수가 뭐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요렇게는 절반이고 요렇게는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한 게 요렇게 더한 거랑 같다 그랬죠. 요렇게 더하면 1 나오죠. 이렇게 더하면 1 나오려면 뒤에는 마이너스 5.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원래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되느냐. an과 sn, 즉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합과 일반항의 관계.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이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sn은 n번째까지 합이야. 그지? 넌 이렇게 생겼어. 그럼 sn-1은 정확하게 n-1번째까지 합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만큼만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너를 서로 빼버리면, 즉 sn에서 sn-를 빼주면 정확히 an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만 중요한 거는 n은 2 이상일 때만 이걸 쓸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왜 그럴까? n이 만약에 1이 되면 좌변이 뭐가 나오냐면 s0이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 sn이라는 거는 n번째 항까지 합을 뜻하는데 s0이라고 하면 0번째 항까지 합인데 0번째 항이라는 건 내가 정의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n이 2 이상일 때만 우리가 이렇게 가능하고 그러면 n이 1일 때는 그냥 s1과 a1이 같다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해볼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요거를 구해놨잖아. 이 식에다가 얘를 빼봐. 3 n-1의 제곱 마이너스 2 n-1. 잘 보시면 정확하게 6n-5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길 찾아가고 여기서 여길 찾아가는 이 방식이 훨씬 더 등차 수열에선 계산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직접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다만 이 방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등차 수열에 한해서 내가 이렇게 좀 쉽게 구하겠다는 거고 등차가 아닌 수열들도 많겠죠. 등차가 아닌 수열에 대해서는 합과 일반항의 관계라는 건 반드시 이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요게 중요해요.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하고 첫 항일 때는 s1과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볼까? sn이 만약에 2의 n승이야.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죠. 그럼 sn-1은 뭐예요? 2의 n-1승이죠. 서로 빼볼까요? 서로 빼보면 뭐가 나와요? an은 뭐 나오겠니? 2의 n-승 나오죠? 그지? 언제? n이 2 이상일 때. 왜 그럴까? 1일 때는 왜 안 될까? 자, 여기다가 1을 넣어봤어. 1 넣어보니까 S1이자 A1은 뭐가 나와요? 1 들어가면 2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 1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1 나오죠. 안 맞지? 요걸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n 넣고 n-를 넣고 빼서 an을 만들었을 때는 항상 n이 2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첫 항일 때만 따로 별도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문제 조금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등차 수열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따 등비는 등차 수열 한 것보다 더 쉬우니까 금방금방 합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좀 많아서. 자, 문제 볼게요. 그래도 문제 좀 줄였어요. 문제 좀 줄였고. 으쌰. 자, 1번 볼게요.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같은 거는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자, 잘 보시면 다음 보기 수열 중 등차 수열인 거의 개수를 구해봐라. 자, 기억번은 어떤 수열이냐면 잘 봐. 3, 3, 3, 3, 3, 3, 3 이런 수열이야. 얘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직선으로 형상화를 시켜보면
직선이 되니 안 되니? 3, 3, 3, 3, 3, 3, 3 직선 돼야 안 돼요? 되잖아. 다만 공차가 얼마일 뿐이야? 0인 거예요. 꼭 1차 함수일 필요는 없다. 상수함수도 괜찮다. 문제에서 공차가 0이 아니라고는 안 했다. 괜찮고 니은번 2n 플러스 1 누가 봐도 괜찮죠. 디귿번 될까요? 2n 제곱이니까 안 되겠죠. 리을번 당연히 안 되고 미음번 당연히 안 되고 비읍번은 역시 되겠죠. 그죠?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자, 첫 항이 각각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5인 두 증자 수열 a, n, b, n에 대해서 첫 항을 줬다는 거는 a1, b1 이렇게 준 건데 너가 마10, 너가 25 A5에서 A2 뺀 거랑 B3에서 B5 뺀 거랑 서로 같고 6이래요. 그럼 A5 빼기 A2는 5 빼기 2개의 공차인데 AN, BN 두 수열이 있기 때문에 그냥 D1이라고 쓰겠습니다. 는 6. D1은 AN의 공차. 그 다음에 옆에 B3 빼기 B5 3에서 5 빼고 D2 역시 6. 구하고 싶은 건 AN 곱하기 BN이 언제 0보다 커지는가? 그럼 봐. D1은 얼마가 나와요? 3D1이 6이니까 2 나오는 거 맞죠? 얘는 얼마 나와요? D2는 마3 되는 거 맞아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AN과 BN이 구해집니다. 자, AN은 뭐가 될까요? 2, N. 이게 너의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1 들어갔을 때 마10이니까 맞춰주면 되죠?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12 이렇게. 너네가 자꾸 직선이라고 생각하라고. 제발 A1 더하기 N-1D 하지 말라고. 그거는 가장 교과서적인 설명일 뿐이고 여러분이 빨리빨리 하려면 그냥 1차식으로 쭉쭉 써주셔야 됩니다. 너도 마이너스 3N 쓰고 더하기 1 들어가서 25가 되려면 이렇게 되겠죠. 끝났죠? AN, BN씩 나왔고 곱해서 0보다 크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대값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첫 항이 마이너스 6이고 자 밑줄 제2항과 제6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제2항과 제6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다. 그러면 요 A2랑 A6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걸 알려줬고 A2, A6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함수 요 항들끼리 서로 더하거나 뺀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얘를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는 0. 자, 얘는 뭐라고? 2, A, 4 이렇게. 왜냐면 2와 6 사이에 4 이렇게. A2와 A6을 더하면 2와 6 사이에 정 가운데 있는 네 번째 항의 2배가 나와요. 이게 등차 중앙의 개념이었어요. 즉 사실은 A4가 0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시간이 줄어요. 자, 그럼 A1은 마이너스 6인데 A4가 0이네. 그러면 3개의 공차를 더해서 0이 됐다는 거는 공차는 얼마? 공차는 플러스 2, 플러스 2. 그죠? 이렇게. 왜냐면 A1에서 A4를 찾아간다는 공차를 3개를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6 더하기 3D는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D는 2. 이렇게. 수열의 제10항을 구하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공차를 아니까 A4에다가 공차 6개 더하면 되겠다. 답은 10이 되겠죠. 그죠? 괜찮아요? 넘어가도 되죠? 4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여러분의 센스를 보겠습니다. 부담스럽죠? 안 보겠습니다. 알아서 풀어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식을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쓰지 말고 제발 익혀 먹으라고. 어떤 식의 변형을 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변형을 하는 기준은 등차 수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단순화할 수 있다? 두 항을 서로 뺀 형태와 두 항을 서로 더한 형태를 단순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거를 좀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 하나만 넘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A3은 3D. 사실은 AN은 ND인 거죠, ND.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 양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좌변의 항 몇 개? 6개. 너도 얘를 넘겨서 빼주면 이렇게 빼면 공차 몇 개? 너에서 너 빼면 공차 1개. 너에서 너 빼도 공차 1개. 너에서 너를 빼도 공차 1개. 총 공차 6개. 끝. 이해가요? 잘 안 가요? 어느 부분이 잘 안 가죠? 요건 괜찮아요? 요거는 A2에서 A1을 넘겨서 뺀 거야. 그럼 공차 D 나오죠? A4에서 A3을 넘겨서 뺐어요. 공차 D 나오죠? 또 한 개씩 계속해서 뺐어. 그럼 얘가 총 6개인데 여기도 6개라서 6개에서 6개면 공차 6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 개씩 뺄 때마다 공차가 한 개씩 나오거든. 그래서 좌변 6D, 우변은 24가 남은 거고 D가 4가 나왔으니까 A3이 3D면 사실은 AN이 ND가 나오거든. 3D에서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A10은 요 10D인데 D가 4라서 손쉽게 나온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5번 봅시다. 그렇죠.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의 합 요거 하고 쉴 겁니다. 자, 5번 진짜 쉽죠. X는 뭐게? 그죠? 너랑 정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는 마일 5, 정 가운데 있는 2가 되겠죠? 그죠?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건 그냥 간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온다. 마이너스 5랑 2랑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넘어갑니다. 6번. 자, 3차 방정식의 밑줄. 세실근이 등차 수열. 세실근이 등차 수열. 얘도 요 유형 자체가 곧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라는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지면 세실근은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A 빼기 공차 A 더하기 공차 A는 그냥 아무 미지수 잡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셋을 다 더한 3A가 얼마가 나오냐면 문제에서 모든 근의 합인 6이 나오죠. 그 다음에 셋 다 곱한 거 너 곱한 게 식이 간단하게 나와요. A에 A제곱 빼기 D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지. 요게 마이너스 24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A 값이 일단 2가 나오고 A가 2가 나오면 공차도 나와요. 너가 2, 너가 그러면 4 넘어가면 약분되면 마이너스 12, 4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즉 D제곱이 16이 나옵니다. 이 대입하고 계산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D는 플러스 4거나 마이너스 4인데 그게 어느 쪽인지는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야. 왜 그럴까? 플러스 4가 되면 너가 마이너스 2, 6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가 되면 너가 6, 2,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이 구성 자체는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은 없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K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K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다가 그냥 요 식을 항등식 개념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학상에서 배웠던 이런 방식 x 빼기 2, x 더하기 2, x 빼기 6 이렇게 써놓고 양변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시면 좌변은 뭐가 나오냐면 k 더하기 19 나오나? 우변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15 나오죠? 15? K는 마이너스 4 나옵니다. 뭐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물론 둘씩 곱해서 더하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다 더하면 마이너스 4 되는 건 맞죠? 그죠? 선생님이 항등식 방식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7번부터 등차 수열의 합 나오죠? 등차 수열의 합. 보시다시피 뭐라고 되어 있냐면 A6, A18 주고서 너가 이렇게 생겼을 때 AN을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A6이랑 A18을 줬다는 것 자체가 AN을 주겠다는 거예요. AN을 주겠다는 거고 AN을 주겠다는 거는 사실은 SN을 주겠다는 거예요.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A6이 44 그리고 A18이 116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공차가 얼마? 이게 차이가 72인가요? 근데 너가 12니까 공차 6짜리네. 그럼 AN은 6N 더하기 8 되면 되죠? 그죠. 36 더하기 8 하면 44 나오니까. 자, 여기서 SN 만들어 줍시다. SN은. 어떻게 구한다고? 기억나요? 너의 절반. 3 N제곱. 아까 인수 이거 할 때 졸았어요. 그래서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맞춰준다고 그랬죠? 그죠? 위에다 1 넣은 거랑 밑에다 1 넣은 게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A1과 S1이 태생적으로 같으니까. 즉 그냥 개수합이 같으면 돼요. 개수합 14, 개수합 14 더하기 11. N 이렇게 된다고. 즉 여러분이 풀어야 될 것은 는 280 인수분해 끝. 인수분해는 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 이번에는 무슨 짓을 했냐면 A1이 6, A10이 마이너스 12일 때 그냥 더한 게 아니고 절대값을 씌워서 더했어요. 근데 절대값을 씌워서 더해봤자 어디까지는 0보다 크고 어디부터는 0보다 작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냥 경계만 딱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더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등차수열의 합, 등차수열의 합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A1이 6이고 A10이 마이너스 12니까 AN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AN은 공차가 얼마짜리 나와요 지금? 9 커질 때 마이너스 18 변화했으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2짜리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 들어가서 6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8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면 A1부터 A20까지를 더하고 싶어. 그럼 A1부터 쭉 써보면 A1일 때가 6, 4, 2, 0, 다시 2, 4, 땡땡땡. 마지막에 누가 나오겠어? 물론 마이너스지만. 마지막에 A20 들어가면 20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2 나오나요? 그죠? 뭐 이렇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너네 보고 이거를 더해 달라는 거야. 물론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서 더해 달라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자, 해볼게. 이 부분은 그냥 더하시면 돼요. 얘는 12가 나오겠다. 그지? 자, 이 뒷부분을 할 건데 뒷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도 등차가 된다는 거 정도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고 차이가 일정하고 그때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인수야? 이거는 네가 안 졸아서 아까 대답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얘는 첫 항과 마지막 항을 서로 더해주고 2로 나눠주고 자, 뭘 곱한다고 그랬죠? 전체 항의 개수를 곱하셔야 돼요. 근데 항의 개수가 잘 보면 여기가 몇 개?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16개. 왜냐면 총 20개였으니까. 이렇게. 이해가요? 수열이 그래도 도형보다 쉽죠? 넘어갑니다. 자, 4문제 남았는데 우리 이 중에서 3개만 하겠습니다. 3개만. 자, 9번 보세요. 9번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제 보통 풀려고 하면 좀 쉽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차 수열 A 1, 2, 3 더한 게 38 다시 A N마 2, N마 1, AN 더한 게 142라고 했을 때 SN이 390이라면 N 값은 얼마인가?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조건을 줬어요. A 1, 2, 3 너가 38 다음에 A N-2 N-1 N 너가 142 자, 이 둘을 가지고 SN에 대한 값이 390인 거를 이용을 해서 N 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와 SN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SN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2분의 첫 항,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위에는 A 1, 2, 3이 있고 밑에는 A, N-2, N-1, AN이 있어요.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서로 더하면 어떻게 되죠? 얘랑 얘랑 더하면 요거 나오고 잘 보시면 요렇게 더해도 요거 나오는 거 보이나요? 왜냐면 2랑 n-1을 더하면 1이랑 n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항 자체를 더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항의 번호의 합이 일정하면 그 등차 수열에서는 항의 합 자체가 일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것끼리 잘 묶어주시면 A1 더하기 AN이랑 A2 더하기 AN-C랑 A3 더하기 AN-C가 서로 다 같기 때문에 이 값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값은 뭐가 돼야 되냐면 너랑 너랑 더한 거를 3으로 나눈 60이 돼야 됩니다. 끝났죠. 그러니까 n값은 13이 나오겠죠? 이렇게 390 나누기 30이 된다. 넘어간다. 여러분이 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풀어보세요. AN을 준 거고 사실상 그때 SN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 문제의 풀이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SN의 최대값을 AN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SN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SN 2차 식에서 최대 최소를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해요. 참고로 전자가 조금 더 쉬워요. 근데 첫 번째를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AN의 수열의 구성상 얘는 보니까 증가하는 수열이니 감소하는 수열이 감소하고 있죠. 왜냐면 나중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직선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어느 부분은 양수인데 어느 부분은 음수예요. SN이라는 건 앞에서부터 차박차박 더해 오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쭉쭉쭉 더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음수를 더하기 시작해요. 그럼 최대가 된다는 거는 이 AN이라는 수열들 중에서는 어느 부분만 더한 게 당연히 최대겠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정도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AN의 범위를 가지고 찾아주시는 게 조금 더 쉬운 풀이입니다. 물론 SN으로 바꿔서 푸셔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해볼게요. 자, AN은 너가 10 가는 동안에 마이너스 20 갔으니까 마이너스 2N 더하기 A5가 11이니까 플러스 21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그렇죠? 5 들어가서 11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보니까 언제까지 0보다 크냐면 A 10까지 0보다 커요. 이렇게 A1은 보니까 19예요.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럼 최대값은 너 더하기 너 2분의 1 더하기 19 곱하기 항의 개수 10개고 끝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첫 항, 마지막 항 나누기 2 곱하기 10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이거 끼워 넣기고 12번이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묻는 문제인데 둘 다 풀고 싶은데 어떡하지? 너네 쉬는 시간 하고 싶다고 하겠지? 둘 다 풀고 이따가 뒷부분의 수업을 좀 짧게 할게요. 자, 등비가 좀 더 중요도가 떨어지거든, 등차보다. 얼른 합시다. 얼른 할게요, 내가 둘 다. 11번 보세요. 8이 있고 56이 있는데 35개를 끼워 넣었대요. 그 중에서 자연수인 거에 합을 구해달래. 그럼 8이 있고 A1이 있고 A2가 있고 쪼로록 A36이 있고 아니 35가 있고 56이 있습니다. 56.
자, 지금 끼워 넣으면서 등차 수열을 만든 거야. 지금 A1부터 A35까지만 등차 수열이 아니라 이 앞에 8이랑 56까지 포함한 이 수열 전체가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러면 항은 실제로는 몇 개의 항인 거냐면 37개야. 37개. 그럼 37개이고 이만큼 너는 몇 개의 공차가 돼야 되냐면 36개의 공차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첫 번째 항 얘가 A0의 역할을 한다고. A0. 마지막 항로가 A36 이렇게. 그러면 0부터 36까지 36개의 공차. 이제는 괜찮죠. 그죠? 자, 그럼 36D는 너에서 너를 뺀 값이 얼마냐면 48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럼 공차는 얼마 나오냐면 얼마 나오니? 3분의 4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금 A0이 8이니까 몇 번 더할 때마다 자연수가 나오겠어? 3번 더할 때마다. 그렇죠. 왜? 공차가 3분의 4니까. 3개를 더해야지만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야. 즉 수열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8, 4 아니지? 4를 더하면 12, 뭐 16, 땡땡땡, 52, 56 이렇게 생겼다고.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 중에 자연수인 거를 모았더니 물론 8이랑 56은 이제는 제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A1부터 A35 중에서 자연수인 걸 모으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합하면 돼. 너네 보고 12부터 16, 52까지 4씩 해가지고 더해달라는 건데, 그럼 일단은 요게 항이 몇 개일까? 잘 보시면 요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40만큼 차이가 나죠. 그지? 근데 우리는 4씩 가고 있어. 그럼 총 항의 개수가 몇 개게? 11개죠. 11개. 왜? 이게 10, 너 입장에서는 공차니까. 공차가 10개니까 항 자체는 11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분의 아까 식 쓴 거 있죠? 12, 52, 11개 계산 끝. 넘어갑니다. 마지막 12번. 자. 12번 보시면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SN 자체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 자체가 뭐랑 비슷하냐면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랑 약간 비슷해. 근데 등차 수열의 합과 얘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거든. 뭐가 다를까요? 응? 맞아요. 그죠? 뒤에 상수항이 붙어 있죠. 그죠?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항상 뭐가 마지막에 곱해져? 이 11이 뭐였어? 11이 n이거든. n. 즉 상수항이 0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근데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상수항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서 SN-를 놓고 한번 빼봤어요. 빼줬더니 AN이 나오겠죠. 그죠? 자, AN은 계산은 쉬워요. AN은 사실은 여러분이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인 거지.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 수열인 거죠. 요걸 가지고 하면 돼. 그러면 최고차는 뭐가 되겠어? 그 다음에 합이 얼마야? 개수합이. 그러니까 2n 더하기 그래서 2n 더하기 있으면 돼요. 사실은. 뭔 말인지 가나? 어차피 이 상수항인 부분은 너네끼리 빼는데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안 줘요. 사실은 SN이 요거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사실은 상수항이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은 마치 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그냥 없다고 치고 그럼 2배? 4니까 이렇게 한다고. 자, 어쨌거나 이 방식을 나중에 또 쓸 거예요. 그래서 AN이 이렇게 되는 거는 맞는데 언제만 된다고? 이게 n이 2 이상일 때만. 왜 그럴까? A1이 얼마가 나오면 4가 나오지. 근데 여기선 A1이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와요. 1, 3, 1 나오니까. 그래서 첫 항은 다르게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뭘 구하고 있냐면 A13579 하는 거죠. A13579. 자, 얘는 사실은 5거든. 5. 여기다가 대입해서 여러분이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AN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수열 자체는 무슨 수열이 돼요? 얘도 역시 등차 수열이 돼요. 왜? 2칸씩 갔으니까. AN이라는 수열이 한 칸 갈 때마다 2씩 커지는 수열이라면 2칸씩 가면 4씩 커지겠죠. 어쨌거나 일정하게 커지는 건 똑같아요. 그럼 등차 수열 5개를 더하는 거지. 그럼 등차 수열 항 5개의 합인데 잘 보면 5개의 항들의 평균은 어디 있을까?
누구일까? 당연히 너겠지. 이렇게 되겠지. 5 갖다 넣어주시면 얼마 나와요? 곱하기 5 하면? 근데 답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렇게 하면 누구 때문에 안 맞아요? 사실은 A1은 얼마여야 돼요? 근데 나는 얼마로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답은? 오케이, 쉬겠습니다. 뭐 최대한 해볼게요. 자, 등비수열. 등차수열하고 비교해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n번째 항인 일반항인 AN을 A1을 기준으로 써볼 수 있겠죠. A1에다가 계속해서 곱해지는 거야. 계속해서 곱해지는 그 녀석을 공비라고 부르고, 공비를 몇 번 곱하면 n번째 항이 나오겠니? 당연히 n 빼기 한 번 이렇게. 아까 등차수열에서는 공차를 n 빼기 한 번을 더했다면 등비수열에서는 공비를 n 빼기 한 번 곱해주시면 돼요. 그것만 좀 다르다. 자, 그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전히 기준이 꼭 A1일 필요는 없다. K로 일반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K로 일반화해도 되죠. AK에서 찾아가도 되죠. 그죠? 그리고 식을 서로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이 등비수열에서는 요 공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짠, 이렇게. 등차수열에서는 아까 두 항끼리 서로 뺀 것, 두 항끼리 서로 더한 것을 많이 활용을 한다면 등비수열에서는 서로 나눈 것, 그리고 서로 곱한 것을 많이 활용하게 돼 있어요. 자, 곱한 거는 등비중항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등비중항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쓰인다는 거야. 왜 그러냐? an이라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an 플러스 1에서 공비를 한 개를 나누는 거죠. 그죠? 얘 같은 경우에는 너에서 공비가 한 개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둘이 곱해주시면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면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등비 중항의 형태인데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조금 일반화를 해주시면 an에서 k만큼을 뺀 거랑 an에서 k만큼을 더한 것끼리 곱한 것이 an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식 두 개예요. 얘는 이제 제곱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등차 중항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정해지면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특징이 있었는데 등 비중항 같은 경우에는 제곱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너가 뭐 4고 너가 뭐 9고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그래서 부호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 부호, 주의. 이게 등비 중항의 형태입니다. 등비 중항. 아까 등차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등비는 식만 쓰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만큼 식 이렇게 두 개 보세요. 나눈 거, 곱한 거. 앞에 등차식 필기하셨으면 거기서는 서로 뺀 거, 서로 더한 거 걔네랑 비교해서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한 가지가 다릅니다. 등비 수열의 합은 좀 달라요. 등비 수열의 합. 수열의 합. 자, 요걸 설명을 할 건데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증명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먼저 보시면 SN이 역시 A1부터 쭉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 대신 이렇게 쓸게요. R의 제곱 A1 R의 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얘가 지금 AN인 거죠? AN. N번째까지 합인데 아까 등차 수열은 너를 뒤집어서 위아래를 더해가지고 대칭성 이용을 했다면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너에다가 공비를 하나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A1R이 되겠죠? 근데 A1R을 여기 밑에다 쓰지 않고
A1R 밑에다 써주세요.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로 오죠? A1R의 제곱 땡땡땡. 여기까지는 똑같이 있을 것 같고 얘가 여기로 내려오면서 하나가 남습니다. 맞아요? 아래 n승 이렇게 남겠죠. 양변을 서로 해줍니다. 이번에는 위에 거를 아래 거에다 빼줄게요. 이렇게 위에 거를 빼주시면 좌변은 R-1에 SN은 쭉 소거가 되고 너 빼기 너가 남습니다. A1 괄호 열고 아래 n승 빼기 1 이렇게 여기서 양변을 약분을 할 건데 양변을 약분하려면 R이 1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약분을 해놓고 이렇게 써주시고 단 R이 1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R이 1이 되면 어떨까? 공비가 1짜리 등비수열 SN은 뭐라고 쓰면 될까? 자, 공비가 1이면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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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다 A1인 거죠. 사실은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이 구분이 안 가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R이 1이면 그냥 SN은 A1, N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요 형태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꼭 기억을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 부분도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기는 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공비가 1일 때는 이렇게 SN이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라는 게 등비수열의 합에서 아주 특이한 점 중에 하나예요. 등차수열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등비수열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해요. 물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는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기억을 할게요.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모의 비를 좀 적어 놓을 건데 지금 요 SN 대 SEN 대 S3N에 BU를 좀 적어 볼게요. 자, 어차피 A1과 R-는 다 똑같겠지, 그지? 너나. 어디만 달라져요, 얘는? 이 부분만 달라져요. 항의 개수에 해당하는 R의 n승 이 부분만 달라지거든? 너가 R의 n승 마이너스 1, R의 2n승 마이너스 1, R의 3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약분을 해주시면 넌 R의 n, 1대 1 더하기 R의 n승 대 1 더하기 R의 n승 더하기 R의 2n승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의 비율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유도가 가능해요. 뭐 이거 외우지 못하면 그냥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등비는 개념이 간단하죠. 이거 원리합계랑 뭐 다른 개념 뭐 약간 부수적인 유형들이 있는데 얘는 조금 지엽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17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 더하기 A2는 3 A1, A2 곱한 거 A1, A3 곱한 거는 12 일 때 A1, A2, A3의 값을 구해봐라. 아유, 등비 중앙이지 아니고 23번이면 미안 13번 A2는 2, A5는 16 A2는 2 A5는 16 그러면 등 차는 서로 맨날 뺐다면 등 B는 서로 맨날 나눕니다. 서로 나눠주시면 A2분의 A5는 공비가 3개 그게 8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손쉽게 공비가 2가 나옵니다. 공비가 2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A10을 구할 수 있죠? 자, A10은 A5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해주면 되겠다. 32 곱하기 16이니까 답은 얼마 나오죠? 3번 나오죠. 그죠? 넘어갑니다. 14번. 주어진 식에 첫 항과 공비를 구해달래. 자, AN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이 2 곱하기 3에 1 마이너스 2n승. 자, 여러분이 여기가 3이라고 해서 얘가 공비가 3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공비가 3이 되려면 3의 n-1승, 3의 n승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수 자체가 1-2n승이죠. 그죠? 사실은 너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6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승의 n승인 거니까 9분의 1의 n승.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차탕과 공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공비라는 거는 n값이 1 커질 때마다 곱해지는 값이거든. 그럼 여기 1 커질 때마다 9분의 1씩 곱해지는 거죠. 1 커질 때마다 30 곱해지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1 넣은 게 차탕. 여기 공비가 9분의 1. 아니면 여기다 1 넣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차탕 A1은 3분의 2 나오고 공비는 9분의 1 나오고 끝나는 간단한 문제. 넘어가서 15번. 참고로 등차 수열 문제가 등 비수열보다 보통은 어려워요. 등차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등차 등비가 너네가 체감상으로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무게감이 비슷하잖아. 그지? 아니, 등차가 보통 한 6대 4, 7대 3 정도로 더 출제도 많이 되고 난이도도 더 높습니다. 등비가 조금 더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자, A1 더하기 2A2 각각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자, 그럼 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A2의 제곱 A3의 제곱 너는 25. 얘는 아직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A2 더하기 5A5 분의 A5 더하기 A8. 너가 8분의 1이래요. 자, 이거를 토대로 A6, A46 더하고 제곱을 하고 싶대요. 자, 요거를 할 건데 먼저 두 개 중에서 이용하기가 더 좋은 조건은 바로 요겁니다. 잘 보시면 A5 더하기 A8이라는 거는 A2에서 A5가 되고 A5에서 A8이 됐다고 치면 너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A2, A5 곱하기 공비가 3개 이렇게. 잘 보시면 요거 두 개 곱하면 A5 되는 거 맞죠? 그죠? 요렇게 곱하면 A8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너랑 너랑 약분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은 이렇게 약분시키시면 그냥 아래 3승이 나오고 아래 3승이 8분의 1이니까 공비는 2분의 1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풀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다 더한 게 25죠. A1의 제곱은 그냥 써주시고 A2는 2분의 1 A1인 거죠. 그럼 2분의 A1의 제곱을 하면 4분의 A1 제곱인데 2를 곱하면 2분의 A1의 제곱 나와요. 더하기. 자, A3이라는 거는 너를 2번 곱한 거죠. 그러면 4분의 A1인데 제곱하니까 16분의 A1의 제곱이 나옵니다. 짠. 는 25. 요걸 하고 싶은 거지, 그지? 자, 그럼 통분을 해 보시면 너는 8이 될 거고 너가 16이 된다고. 요렇게. 맞아요? 다 더하면 정확히 25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A1의 제곱은 16이 나오겠구나. 요렇게. 왜냐면 얘가 16분의 25 A1의 제곱이 나오거든. 그래서 A1의 제곱이 16이 나왔고 우리는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제곱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A1이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지만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해서 풀어주셔도 되고 그냥 갖다가 풀어주셔도 되고 얘는 지금 너가 2분의 1짜리니까 8분의 A1 너가 6이니까 32분의 A1인가? 32분의 5 되나? 요거 제곱인 거죠? 32의 제곱 25 A1의 제곱 너가 16 약분하시면 64 분의 25가 나온다. 답은 2번에 있죠? 연산이 번거롭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가. 16번 등비수열 AN에서 다음식 두 개를 줬을 때 너를 만족하는 걸 구해봐라.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합을 줬는데 두 식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참고로 등차에서는 두 식을 서로 더하거나 뺐다면 등비에서는 대부분 두 식을 서로 곱하거나 나누어서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등차 등비 문제에서 여러분이 많이 실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비 수열 문제인데 등차로 풀고 등차 수열 문제인데 등비로 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얘는 등비 수열 문제다. 마이너스 18
사실은 an만 나오면 요 절대값 an분의 1 어쩌고 하는 거는 양변 역수 취하면 절대값 an이 언제 1000보다 크니?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죠?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an을 만들어 보세요. 수식을 어떻게 해보면 될까? 서로 나눠주면 아래 식을 위의 식으로 나눠주시면 정확하게 공비가 나오죠? 요거 이해가요? 왜냐면 너에다가 공비 곱한 게 A3, 너에다 공비 곱한 게 A4. 즉, 요 식이 A2 더하기 A3을 묶고 공비 R을 곱한 식이랑 똑같다. 요 풀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분의 너 약분된 거랑 똑같아요. 얘가 A2 더하기 A3 곱하기 R 약분되면 마3이 나온다. 자, 공비 마3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서 A1을 구하든 A2를 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A2를 구할게요. A2 더하기 마이너스 3A2는 6 나오죠? A2는 마이너스 2 되는 거,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나온다, 그지? 마이너스 2A2가 6이니까. 근데 공비가 마3이잖아. 그럼 AN이라는 거는 A2 마이너스 3에다가 공비인 마3을 N 마이너스 2번을 곱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 좌변은 사실은 그냥 3의 N-1인 거죠. 언제 1000보다 커지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죠? 몇 승일 때? 역수를 취했기 때문에 커져야 돼요. 부동호 방향이 그러네요. 역수 안 바꿨네 내가. 맞아요. 이렇게. 요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 값의 합을 보는 거네.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죠? n-, 요 지수가 얼마일 때까지? 6일 때까지. 6일 때가 7이구니까. 3의 6승이 7이고요. 3의 5승이 243이죠? 자, 그래서 6승까지 가능하고, 그러면 n-1승이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n은 1부터 7까지 가능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끝. 1부터 7의 합인 거죠? 그럼 2분의 1 더하기 7, 4 곱하기 항의 개수 7개. 답은 28이 나온다. 넘어갑니다. 17번. 등비 중앙. 자, A1 더하기 A2는 3이고, A1, A2 곱한 거 A1, A3 곱한 게 12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줬습니다. 너는 3. 얘는 A1으로 묶어줄게요. A1으로 묶고, A2 더하기 A3. 너는 12. 그랬을 때 A1, A2, A3. 너는 얼마니? 자, 일단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역시 두 식을 서로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를 너에다가 나눠주면 정확하게 이만큼이 공비 나오는 거 맞아요? 왜냐면 얘가 요거니까 R 곱하기 A1, A2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약분이 됩니다. 짠. 그럼 A1 곱하기 R이 남는데 A1 곱하기 R은 A2라고 쓸 수 있어요. 너 나누기 너니까 4가 되겠죠. 이 상태거든? 근데 A2가 4가 나왔는데 이걸 물어보고 있어. 등비수열에서 이렇게 쭉 곱한 거는 A1과 A3을 곱하면 뭐가 나오게? 가운데 있는 A2의 제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등비 중앙상. 근데 A2가 한 개 더 있잖아. 즉, 3개를 곱했다는 건 A2의 세제곱을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등비 중앙이에요. 그럼 답은 64가 되겠죠. 답은 5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8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너로 나눈 나머지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 값의 합을 구해봐라.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등비 중앙을 쓰시면 됩니다. 응? 왜? 뭐가 이상하니? 괜찮아요? 18번 풀어보세요.
자,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거는 너에다가 이 0, 마이너스를 순서대로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나눈 나머지 정리상 여러분이 여기다가 2랑 0, 마이너스 1만 넣으시면 되는데 2 들어가면 3a 플러스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0 들어가면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일 들어가면 1 나오나요? 이렇게 되죠.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이렇게 곱한 게 너의 제곱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너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짠. 끝났죠? 모든 너의 값의 합은 당연히 3이 나오겠다.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된다. 넘어갑니다. 19번. 아까 등차수열 문제에서도 등장했던 유형인데 세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요. 이번에는. 아까 우리 등차수열을 이룰 때는 어떻게 도입을 줬냐면 A 빼기 D, A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놨죠. 가운데 A를 놓고 양옆으로 D를 더하거나 빼는 형태로 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추측을 해보면 가운데 A를 놓고 A 나누기 R, A 곱하기 R로 놓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나요. 어떻게 놓냐면 그냥 A, AR, AR의 제곱으로 놉니다. 왜 이렇게 놓냐면 분수를 쓰면 어차피 연산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도입을 줘도 문제는 풀려요. 풀리긴 풀리는데 식의 어떤 복잡도를 최대한 줄이려고 등차수열에서는 마이너스 D 플러스 D를 썼다면 여기서 나누기 R을 쓰면 식이 오히려 더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더한 게 K가 돼야 되죠? 둘씩 곱해서 더한 게 56이 돼야 돼요. 둘씩 곱해보시면 A제곱 R, A제곱 R의 제곱, A제곱 R의 3승, 즉 A제곱 R로 묶었을 때 너가 1, R,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둘씩 곱해서 더했어요. 둘씩 곱해서 더한 게 초고차항분의 2차항이죠. 자, 그 다음에 다 더한 게 마이너스 64에 마이너스니까 64가 되겠네. 아니, 다 곱한 게 니니니 곱해보시면 요거에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AR의 세제곱이 너가 64구나. 이런 장점이 있구나. 즉 AR은 4가 나오고 너가 4가 나온다는 거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A에 4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16 나오는 거 맞나요? 14 나오나요? 근데 네가 정확히 누구예요? 너가 바로 짠 K죠. 그래서 K는 14가 나온다. 얘는 정해져 있는 유형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20번은 등차 이루고 등비 이루고 하는 건데 등차 중앙식, 등비 중앙식 각각 써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고 우리는 넘어가서 등비 수열의 합 풀고 마치겠습니다. 네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얼른 풀어볼게요. 자, 21번. 공비가 실수이고 3항이 32, 6항이 4, A 3이 32, A 6이 4. 그럼 서로 나눠주면 되죠. 자, 너분의 너 8분의 1 나오나? 그러면 공비는 2분의 1 나온다. 그지? 이렇게. 보시면 어차피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막 기상천외한 게 잘 안 나와요. 공비 맨날 2, 2분의 1, 3, 3분의 1, 뭐 이 정도가 나와.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등차수열은 다양한 게 나오는데 등비수열은 그렇게 하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통은 공비가 상식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S10 더하기 4분의 1의 값을 구해봐라. 우리가 공비는 구했는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알려면 반드시 첫항을 알아야 돼요.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첫항을 몰라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등비수열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등비수열은 무조건 첫항부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를 토대로 첫항을 구할게요. A1은 너를 두 번을 나눠주면 되죠. 즉 4를 곱하는 거죠. 128 되나요? 그리고 공비가 2분의 1, 즉 S10이라는 거는 1 마이너스 2분의 1. 형태가 두 가지야. 1 마이너스 R분의 A에 1 마이너스 R의 N승을 써도 되고 R 마이너스 1분의 1로 써도 돼요. 아까 선생님은 R 마이너스 1분의 1로 써줬죠. 근데 R 마이너스 1분의 1로 쓰면 얘가 지금 음수가 나와서 보통 이 자리를 바꿉니다. 상관은 없어요. 자, 2에 너가 7승이지? 그 다음에 2의 항의 개수가 2분의 1인데 2분의 1에 항의 개수가 10개죠. 빼기 1. 뭐 이렇게 된 건데 요거 음수 나오잖아. 얘도 음수 나오잖아. 그래서 너를 플러스 마이너스 바꾼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바꿔주시면 실제로는 뭐가 나오냐면 너가 2분의
1이 나오니까 2분의 1분의 넣으니까 2의 8승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10승 뭐 이렇게 나오고 전개해 보시면 2의 8승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짠. 그래서 4분의 1을 더했더니 답은 2의 8승이 나옵니다. 답은 256이 나온다. 2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자, 공비가 실수인 너 이번에는 A2 대 A5가 B가 1대 27이래. 공비는 얼마짜리예요? 1대 27이니까 공비 3짜리죠. 그죠? 우리가 3칸 갔을 때 27이 곱해진 거니까. 그리고 A11-A1이 이렇게 생겼대.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해달래요. 우리가 지금 애시당초에 공비가 3짜리고 지금 S10을 구한다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 맞나? S10은 A에 A1에 R에 10승 빼기 1 나누기 R 빼기 1. 근데 요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너는 기본적으로 A에 R에 10승 빼기 A1 근데 얘가 누구냐면 A11이에요 사실은 그죠? A1에다가 공비가 10개 곱해진 거니까 근데 문제에선 요 값을 정확하게 알려줬거든요. 얘가 3의 10승 마이너스 1이라고 줬고 R은 3이니까 2분의 3의 10승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끝이 되겠다. 답은 어디 있냐면 1번에 있죠. 그죠? 넘어갑니다. 두 문제 남았다. 자, 23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 역시 너랑 너의 비를 줬네. 자, 식을 보니까 공비가 얼마짜리게? 22번에서는 공비를 알아보기가 아주 쉬운데 23번은 공비를 알아보기가 조금 더 불편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공비가 얼마짜리예요? 2짜리죠. 공비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지, 그지? 지금 A1 더하기 A2랑 A3 더하기 A4는 정확히 공비가 두 번 곱해진 거거든. R제곱이 곱해진 형태인데 R제곱이 4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줄 밑줄 모든 항이 양수. 그러니까 공비가 음수일 수는 없다입니다. 공비가 음수가 되면 뿔마 섞여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거는 공비가 2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SN이 100A1보다 더 커지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 공비가 2라는 걸 찾았으니까 SN을 써보겠습니다. SN은 A1 곱하기 2의 N승 빼기 1 나누기 2 빼기 1. 너가 크다 100 A1.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A1은 약분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2의 N승이 마이너스를 했을 때 100보다 커지는 N값의 최소값은 7이겠다. 그죠? 2의 7승이 128이니까 최초로 100보다 커집니다. 답은 7이 나와요. 자, 마지막 24번 보시면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항부터 10항까지가 2, 그 다음에 11항부터 20항까지가 12, 그럼 21항부터 제30항까지는 72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잘 보면 개수가 너가 10개죠. 너도 10개예요. 너도 10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수가 같습니다. 그죠? 요 10개의 합이 2였고 너가 12였어. 너는 얼마니?를 물어보는 상황인데 지금 A에는 등비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A1과 A11의 관계가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A10과 A20의 관계도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전체에다가 너를 곱한 게 이거 전체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 10승이에요. 맞아요? 그럼 당연히 너도 이거겠죠? 72겠죠? 이렇게. 왜냐면 얘도 똑같이 10개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한 줄만 조금만 칠게요. 자, 옆에다가 그 위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같은 개수의 연속된 부분합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계승한다 써놓을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2, 3, 4, 5, 6, 7, 8, 9, 10. 자, 얘는 등차 수열이죠. 그죠? 같은 거 3개씩 묶었어요. 연속된 것끼리. 얘네를 부분합을 했어. 이렇게 더해봤어.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9가 나오고 18이 나오고 27이 나오지. 근데 얘도 무슨 수열이 나와요? 역시 등차 수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등차 수열이었죠? 여전히 등차 수열이죠. 등 차면 등차, 등 비면 등비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 4, 8, 16, 32, 64. 너무 하기 싫다. 2개씩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 이렇게 보자. 자, 이렇게 보면 이거 6되죠? 24되죠? 얼마 나와요? 96 되나요? 얼마씩 돼요? 곱하기 4씩 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가 등차면 너가 등차, 여기가 등비면 너도 등비. 그래서 얘도 10개씩 연속된 같은 개수죠? 원래가 등비 수열이라며 너가 등비 수열이구나 하면 바로 풀 수 있어요.